안녕하십니까, 원데이 주식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연일 들려오는 호재 뉴스에 가슴이 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도 함께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특정 종목이 하루가 다르게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장세에서는 그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교차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늘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이 이름은 이제 단순한 반도체 회사의 이름을 넘어 한국 증시의 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연일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을 이끈 힘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실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1분기에 매출 약 52조 6천억 원, 영업이익 약 37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초로 매출 50조 원 벽을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72%, 100원짜리 물건을 팔면 72원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가 같은 조건에서 5원에서 10원을 남기는 것과 비교하면 SK하이닉스는 그 7배에서 14배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잘 팔린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98%, 영업이익은 무려 405% 급증한 수치입니다. 1년 전보다 이익이 5배 넘게 늘었다는 건데 이 정도면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팔면 팔수록 남는 구조. 이런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둘째는 HBM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입니다. HBM, 즉 고대역 폭메모리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I가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HBM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가 빠르고 똑똑하게 작동하려면 HBM이 필수입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50%를 넘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팔리는 HBM 2개 중 하나는 SK하이닉스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자사 최신 칩에 탑재할 HBM의 주요 공급사로 SK하이닉스를 선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검증하고 선택한 파트너라는 사실, 그 자체가 이 회사의 기술력을 증명합니다. 셋째는 AI라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챗 GPT가 세상에 나온 뒤로 전 세계 거대 기술 기업들은 AI의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네 곳이 2025년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을 합치면 약 4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돈이 AI 서버를 만드는 데 쓰이고 AI 서버에는 HBM이 필요하고 HBM의 절반은 SK하이닉스가 만듭니다. 결국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구조적으로 SK하이닉스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호재들이 SK하이닉스 자체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수급 요인입니다. 지난 4월 말 증권가에서 조용하지만 꽤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람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려면 한국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고 외국인 투자 등록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만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벽이 무너졌습니다. 삼성증권이 미국의 대형 온라인 증권사 IBKR, 즉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와 손을 잡고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살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IBKR은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하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의 투자자라면 스마트폰 앱에서 설정 하나만 바꾸면 SK하이닉스 주식을 바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오르는 겁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의 잠재적 매수자는 사실상 한국 투자자와 일부 기관 투자자들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에 적극적인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높은 대형 반도체조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 수의 최전선에 있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증시 전체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수십 년째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코스피는 오랫동안 1,800에서 2,500 사이를 맴돌았고 그 사이 미국 증시는 몇 배씩 올랐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은 실력에 비해 주가가 낮다고 비판하며 붙인 이름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주주환원 기업 문화의 확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처럼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변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며 글로벌 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한국 증시의 재평가.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짚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들어가도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훌륭한 기업이라는 사실,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이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좋은 기업과 지금 당장 사도 좋은 주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이미 수많은 호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목표 주가를 200만 원 위로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올랐다는 신중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호재가 이미 가격에 녹아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뛰어들면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기업과 지금 당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장의 과실을 SK하이닉스 혼자서 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도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뒤에는 수십 개의 협력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판을 만드는 회사, 세정 공정을 담당하는 회사, 핵심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이들 없이는 SK하이닉스의 HBM도 엔비디아의 AI 칩도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사들 중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서 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성장하고 있고 기술력도 검증됐지만 아직 시장에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은 기업들, 오늘 원데이 주식이 주목하고 싶은 곳이 바로 그 기업들입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은 특정 종목을 사라는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SK하이닉스의 성장이 어떤 기업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그 흐름을 함께 이해하는 공부의 자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이해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왜 돈을 버는지를 아는 사람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SK하이닉스의 성장 생태계 속에서 아직 빛을 받지 못한 핵심 협력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기업은 SK하이닉스의 HBM 밸류체인을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장비사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드는데 이때 D램을 정밀하게 붙여주는 장비가 바로 TC 본더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이 TC 본더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HBM 생산 라인에 해당 장비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생산 능력을 늘릴수록 한미반도체의 장비 수요 역시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탄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동진세미캠입니다. 장비에 한미반도체가 있다면 소재 분야에는 동진세미캠이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는 필수 소재인 감광액, 포토레지스트가 쓰이는데 과거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앞장선 기업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차세대 D램과 낸드 플래시 양산의 미세 공정을 고도화함에 따라 동진세미캠이 공급하는 포토레지스트의 사용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율 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해 SK하이닉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 파트너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테크윙입니다. 반도체는 칩이 완성된 후 반드시 혹독한 성능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테크윙은 이 검사 공정에서 반도체를 테스트 장비로 이송하고 불량품을 분류해내는 검사 핸들러 분야의 글로벌 강자입니다. 최근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의 경우 검사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테크윙의 신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직결됩니다. 네 번째 기업은 DI입니다. DI 역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에 특화된 기업으로 특히 버닌 테스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버닌 테스트란 반도체에 극한의 온도와 전압을 가해 초기 불량을 걸러내는 필수 공정입니다. 최신 DDR5 D램과 차세대 메모리는 성능이 높아진 만큼 열 제어와 내구성 검증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DI는 SK하이닉스의 세대 교체 공정에 필요한 검사 보드와 장비를 납품하며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원데이 주식에서 준비한 히든 종목입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오랜 기간 SK하이닉스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메모리 세대 교체 때마다 대규모 테스트 장비를 납품해온 이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차세대 고속 D램 테스트 장비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어 모멘텀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이 회사가 가진 본업의 기술력에 비해 시장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어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추적해볼 가치가 충분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진 마지막 히든 종목은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기업명과 더불어 오늘 소개해드린 수혜주들의 구체적인 수급 데이터, 매수 적정가, 매도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슈 분석까지 모두 정리해 담은 상세 리포트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작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정답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령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드릴 테니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지금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1번 협력사, 2번 임직원, 3번 경쟁사. 최대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게 내드렸습니다. 정답 번호를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 또는 답글로 간단한 설문조사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꼭 참여하시고 SK하이닉스 수혜주 상세 리포트를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SK하이닉스의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기념하여 그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수혜주들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채널에서 수혜주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차원의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주식시장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따라 어떤 산업군의 자본이 집중될 것이며 주식시장의 사이클 특성상 한 섹터에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단계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주식시장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그래왔기에 적어도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지켜보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도 충분히 제가 많은 공부와 노력을 통해 다듬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것이지만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더 좋은 주제와 더 좋은 기업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알고 있었는데, 맞는 말인데 왜 나는 못하고 있을까? 이번엔 진짜 해봐야겠다. 아마 이 세 가지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 생각을 오늘만 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비슷한 영상을 보며 비슷한 다짐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지 않을까요? 왜 알면서도 못할까요? 사실 주식 투자의 핵심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들고 가는 것, 폭락장에서 두려움에 던지는 대신 오히려 기회로 바라보는 것, 수입의 일부를 꾸준히 매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투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걸 20년, 3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실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손에 꼽힐 겁니다. 그리고 그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 결국 은퇴 후에 웃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은 실패할까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10% 빠지면 불안해집니다. 20% 빠지면 잠이 안 옵니다. 30% 빠지면 뉴스에서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들려오고 결국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순간 수십 년의 복리 수익이 단 하루의 감정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장이 반등하는 걸 바라보며 후회합니다. 또 오릅니다. 다시 삽니다. 또 빠집니다. 또 팝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 어떤 종목을 골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건 분석력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좋은 기업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간에 대한 믿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익이 조금 낮다고 팔아버린 종목이 그 이후 몇 배가 되는 걸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수익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끝까지 들고 있었던 누군가에게 돌아간 겁니다.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순간은 시장이 무너지고 모두가 공포에 던지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긴 안목으로 보면 가장 좋은 매수 기회였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2020년 코로나 폭락도 그 공포의 한가운데서 팔고 나온 사람과 묵묵히 들고 버텼거나 오히려 더 산 사람의 결과는 불과 몇 년 만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두 부류 중 어디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노후를 집 한 채에 기대고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니까 팔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집은 자산이기 전에 삶의 터전입니다. 노후의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집 한 채만 남아있다면 그건 풍요로운 노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월급의 일부를 떼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가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앞으로 남은 시간 중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시장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뉴스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불안과 조급함, 그리고 단기 수익에 흔들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20년 후 웃으며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트를 완벽하게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고 꾸준히 사고 팔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을, 오늘의 다짐을 돌아보며 잘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해 가십시오. 절대로 팔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원데이 주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